엄청 열심히 하네. 숙제 좀 잘 하시고요. 얘들아 한번 책을 볼게요. 이제 맨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유리수의 분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수의 분류, 그래서 순환소수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일단 페이지는 같이 여기를 펴놓으세요. 8쪽을 펴놓겠습니다. 8쪽. 우리 이제 맨 처음에 할 거는 유리수라는 게 무엇인지, 왜냐면 단원명이 유리수와 순환소수야. 그럼 이제 유리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일단 이 유리수를 한마디의 정확한 용어로, 단어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유리수는 분수꼴이에요. 분수꼴. 무슨 뜻이냐면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유리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이 얘기 해줬었나? 유리수가 원래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제대로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들어왔었으면 유비수로 들어왔었어야 해. 여기는 안 써도 됩니다. 오른쪽은 안 써도 돼요. 유비수로 들어왔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있다는 뜻이죠. 있을 유자고요. 비가 있는 수, 비를 갖는 수라고 해서 원래는 유비수예요. 너희 비라는 거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생 때 몇 대 몇이라고 해서 이제 이 두 수를 비교할 때 이제 비를 사용했었거든. 그때 이걸 비율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몇 분의 몇일까? 2분의 3일까? 3분의 1일까? 비율로 나타내면 3분의 2. 안 까먹었죠? 이렇게 나타내면 어때? 이 비율? 분수꼴이지.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에서 분수꼴이 되죠. 이렇게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원래 유비수라고 했어야 하는데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서 들어왔어요. 유리수. 내용은 유비수랑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즉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유리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유리수의 뜻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분수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교재나 교과서나 이런 데는 이렇게도 정리를 해. 분수꼴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분수라는 건 분모랑 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모랑 분자가 있는 형태. 그럼 분모는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되면 안 되니까 0이 아닌 어떤 정수가 들어가고, 분자에도 0이 들어가도 돼요. 분자는. 그래서 정수.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서는 분수꼴이라고 했지만 그 옆에 보시면 개념 플러스에 저 말이 나와 있을 거야.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 그러면 준우야, 네. 3은 유리수야 아니야? 3은 유리수입니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죠? 1분의 3. 1분의 3이라든지 아니면 2분의 6이라든지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가 맞죠. 0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을까 없을까? 1분의 0, 2분의 0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전부 다 0을 분수꼴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유리수가 됩니다.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분자가 0이어야 돼요. 분모가 0인 것은 수학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0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마이너스 15 뭐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겠지? 마이너스 1분의 15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이 모든 수를 뭐라고 하냐면 유리수라고 하고, 그럼 이 유리수가 더 디테일하게 분류되는 거를 우리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유리수의 분류를 한번 짚고 갈게요. 유리수는 무슨 수와 무슨 수로 구분이 되냐면, 첫 번째 유리수는요, 비를 갖는 수 유리수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선생님 줄여서 썼다. 정화유라고 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분수, 진짜 소수꼴 이런 애들이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고, 정수는 아까 했던 것들 다 정수고요. 정수는 더 분류가 됩니다. 세 개로 분류돼요. 양의 정수랑
양의 정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음의 정수랑 양도 음도 아닌 양수와 음수를 나누는 기준 0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요. 여기에 구체적인 예는 안 쓸게요. 우린 이거 1학년 때 한번 했었으니까. 유리수가 이렇게 분류되구나 라고 해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저거를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단 저렇게 분류를 해요. 그럼 지금 유리수에 대해서만 분류한 걸 배웠잖아. 이 유리수로 분류했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소수의 분류예요. 이 단원에서는 유리수도 배우지만 순환소수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이 순환소수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두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분류도 가볼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소수를 분류할 건데요. 이 소수는 우리가 여러 개의 소수를 배웠는데 소수 구분법 안 써도 돼. 한 번 더 합시다. 소수를 구분하는 방법. 똑같이 썼어요. 저게 비록 작은 수라고 해서 소수를 사용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작은 수를 소수라고 쓰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건 제외했어요. 하나는 발음이 어떠냐면 이거는 공식적인 발음입니다. 하나는 발음이 조금 더 세게 발음이 돼요. 소수라고 해서. 하나는 소수라고 해서 발음이 되고요. 소수. 그러면 저렇게 조금 더 세게 발음되는 애가 누구냐면 너희 소인수 분해할 때 소수 배웠니 안 배웠니? 약수가 뭐만 있는 수요?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런 수들 배웠죠. 2, 3, 5, 7, 11 뭐 이런 수들. 이런 애들을 소수라고 해요. 소수.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만 있는 수들. 소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소수라고 발음해야 돼요. 근데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막 소수라고 그냥 발음하시지? 소수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그냥 소수는 우리가 배운 것들 0.15 이렇게 소수점을 이용해서 나타낸 수들 있죠. 이런 것들 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저기에서의 소수의 분류는 소수의 분류가 아니라 소수의 분류인 거야. 이런 소수를 분류할 건데요. 이 소수들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개수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무한히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 있는지 그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수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유한개 있어요. 그게 유한소수고 소수점 아래에 끝없이 숫자가 이어져요. 그게 무한소수입니다. 유한소수는 저 상태에서 오케이 더 이상 분류하지 않는데 무한소수는 저기서 더 분류를 해요. 무한소수 두 개로 분류하는데 뭘로 분류할까요? 우리의 이 단원의 핵심인 소수가 뭐야? 순환소수죠. 순환소수라는 것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분류를 해요. 비순환소수라고도 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순환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그 숫자 배열이 반복되는 거 0.123, 123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있다고 할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순환소수라고 하는 거야. 소수점 아래에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순환소수라고 하고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뭐냐면 소수점 아래에 숫자 배열이 일정하게 반복되지 않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원주율 있죠. 그 원주율이 이런 식으로 일정하지 않게 배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해요.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이제 나중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리수라고 표현해요. 유리수랑 반대인 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유리수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 했지?
그럼 무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유한소수랑 순한소수 이들을 합쳐서 뭐라고 할 거냐면 얘네 둘을 합쳐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라고 해요. 소수 중에 무한소수랑 무한소수 중에 순한소수 두 개는 유리수고 나머지 저 두 개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해서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는 무리수라고 해요. 비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비율이 없는 수. 너희 중학교 3학년 과정, 중학교 3학년 때 딱 돼서 배우지 않잖아. 우리 학원에 다니면 조금씩 더 빨리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리수라는 걸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소수는 저렇게 분류를 해요. 우리가 포인트로 둘 게 뭐냐면 유리수에 포인트를 두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순환소수에 포인트를 두어야 해요. 정리하는 시간 조금만 줘요, 지금. 우리의 초점이 순환소수에 초점을 둔다고 했잖아. 저 순환소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순환소수 파트를 좀 한번 정리할게요. 먼저 순환소수라는 게 어떤 소수냐면 소수점 아래에 일정한 숫자 배열이 끝없이 반복되는 끝없이 되풀이되는 소수. 끝없이 되풀이되니까 당연히 무한소수에 속하고요. 이게 순환소수라는 것의 뜻입니다. 저쪽 반은 뭐 첫날부터 난리가 났네. 들려요? 하학생 목소리 들려요? 일단 오늘부터 그리고 겨울학기 시작이라서 하랑쌤이랑 선생님이랑 이제 크로스로 들어올 거야. 선생님이 2학년 2학기 해주실 거예요, 하랑쌤이. 2학년 2학기 네. 2학년 2학기 안 할 거예요? 해야 됩니다. 안 하고 한 3학년 거 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원하는 게 뭐야, 준호?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야. 물론 어려운데요. 초반에 그러니까 도형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도형은 계산에 많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순환마디라는 게 있을 건데 순환소수에는 순환마디라는 게 있어요. 이 순환마디가 뭐냐면 그 반복되는 그 구간이 있지. 되풀이되는 부분. 순환소수에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그 부분을 순환마디라고 해요.
저거 크리스마스로 저거 준 거 있잖아. 간식 준 거. 저거 먹고 쓰레기 좀 잘 버리세요. 저거 저번에 막 누가 쓰레기 개판으로 버려서 이번엔 애들 한 명도 주지 말아야 저거 벼르고 있다가 줬어. 그 개판으로 쳐놓은 애가 지금 저쪽 반에 있어요. 하나쌤이 여기 하는 그 반에. 애들을 이거를 이쁘게 해놓고 잘 정리를 해놓고 1학기 내내 보는 거야. 사실 이 부분은 중간고사 범위라서 중간고사 전까지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고, 특히나 2학년 2학기 과정은 너희가 생소하잖아, 낯설잖아. 그런 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 도움이 돼요. 특히 2학년 2학기는 도형의 성질이 등장하니까 무조건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 도형의 성질들을. 물론 초등학생 때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순환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끝없이 되풀이 되는 것을 굳이 불편하게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써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순환 마디만 찾아서 한 번만 사용을 할 거야. 순환 마디를 하나만 써줄 거예요. 그래서 순환 마디 하나만 딱 쓴 다음에 이것이 순환 마디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나타내요. 그럼 순환 마디가 한 개면 하나로 점을 찍죠. 여기 순환소수 표현에다가 써볼게요. 저수 그대로 갈게요. 1.555 해서 이제 순환 마디가 5인애가 있어. 순환 마디 선생님 그냥 밑줄 쳐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순환 마디를 한 번만 쓴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점을 찍어서 표현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순환소수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순환 마디가 2개일 수도 있거든? 그 순환 마디가 2개인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일단 이거 잘 볼래요? 쉽죠? 순환 마디 뭐예요? 너네 47이라고 읽어? 47이라 읽어? 봐봐 이거. 47, 47, 47 반복되는 거지. 여기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가 아니니까 47이라고 읽어야지 순환 마디 47이라고 읽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환 마디가 47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것을 한 번만 써준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순환 마디의 이 두 수에 점을 찍어서, 왜 색깔 다른 걸로 찍었지?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읽어줄 때 0.47 땡땡 아니야. 그냥 편의상 우리가 땡땡이라고 표현하는데 1.47 순환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땡땡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공식적인 용어는. 이 수는 어때? 세 번째로 쓴 수. 순환마디 뭐예요? 256이라고 읽어야지. 256 아니라요? 그쵸? 256이 순환마디다. 순환마디가 3개 이상이 되면요. 이걸 점을 다 찍지 않고 양 끝에 순환마디를 한번 쓰고 양 끝에만 점을 찍어서 나타내줘요. 그럼 이거는 2, 6이 반복이 아니라 2, 5, 6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것들도 있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네 번째로 순서 한번 확인할래요? 어때요? 순환마디 049야, 04야, 49야? 49만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49가 순환마디이기 때문에 이 49 위에만 점을 찍어줘요. 0 위에 점 찍지 않습니다. 49 쓴 다음에 이 위에 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부터 바로 순환마디가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자, 여기까지 한 거 선생님이 문제랑 같이 연습 좀 해보자. 우리 책 12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쪽으로 왔어요? 책 12쪽으로 오셔서 자 이것부터 한번 먼저 풀어볼 테니까 풀시간 줄 테니까 먼저 풀어보세요. 51번 한번 해볼게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무한소수가 되는 거. 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나눗셈을 해줘야 돼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려면 기본적으로 나눗셈을 해주는 거예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소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51번 한번 해보세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 너희가 바로 10분의 몇, 100분의 몇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줘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약간 애매하다 싶은 거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주시면 돼요. 금방금방 잘 푼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쉬워서 볼게요. 4분의 3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소수로 나타내도 되지. 일단 분모를 100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100으로 나타내서 소수로 바로 바꿀 수 있죠. 100분의 75입니다. 따라서 0.75. 3 나누기 4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아이들 더 찾아볼래? 어디든지. 16분의 9도 가능하죠. 16분의 9 1000분의로 만들 수 있거든. 그럼 1000분의로 만들면 1000분의 몇일까? 분자 뭐가 돼요? 계산한 사람. 잠깐 1000분의가 불가능한가요? 10,000분의가 가능하네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으로 된다고? 만으로 되지 않아요? 맞네. 2의 4제곱이니까 5의 4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거 10,000분의가 될 거야. 뭐 준혜야 당당히 말해. 아니, 만분의 1325. 1325? 잠깐만 625 곱하기 9를 해야 되잖아요. 10,000분의로 나타내려면 아, 그렇군요. 5625 10,000분의 5625 0.562. 자 이거 10,000분의인지 1000분의인지 의문스럽지? 이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거를 빨리 찾는 방법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보는 게 빨리 찾는 방법이야. 선생님이 4를 바로 100으로 바꾼 이유는 4가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5의 제곱을 곱해주면 돼. 이렇게 5의 제곱을 곱해주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돼요. 100이 돼요. 그래서 100분의 75로 나온 거고 16은 2의 몇 제곱이니? 4제곱이지. 그러면 우리 이거를 똑같이 맞추는 게 포인트거든. 2랑 5 두 개가 필요하고 지수가 똑같아야지 1000분의 100분의 10,000분의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5의 4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5의 4제곱인 625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50도 있다. 일단 50은 쉽다. 50 곱하기 2 하면 바로 100이 되죠. 그래서 100으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니? 0.22.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무슨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로 나타냈었죠. 그럼 내 무한소수가 되는 것을 골라라 하니까 이 나머지 두 개의 아이들이 되고 이거를 나눗셈을 직접 해보셔도 무한소수가 나올 겁니다. 8 나누기 9를 해보시고 7 나누기 30을 해보시면 이제 소수점 안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나올 거야.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게 갑자기 다 튀어나와요. 8분의 9만 한번 해보자. 8분의 9만 해볼게요. 0점이고요. 0 썼어요. 몇으로 나눠야 돼? 8이죠. 72 빼면요. 또 8이에요. 그럼 또 0 쓰면요. 또 8이고 72 또 빼면 8이에요. 어때? 8이 계속 반복되지. 그래서 이거는 무한소수가 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운 엄밀히 말하면 순환소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죠. 무한소수 되는 거 한 놈. 그 다음 30분의 7. 7 나누기 30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막 반복되는 어떤 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오지?
값씩 바꾸자. 0.23333 반복되게. 맞는 듯? 선생님이 암산으로 해서 좀 그냥 대충 했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구분하는 게 일단 하나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순환소수를 나중에 분수로 바꿀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도 유리수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수로 바꾸는 게 또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거야. 그러면 일단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일단 정답은 2번하고 4번이었습니다. 맞힌 사람들 같이 채점 해놓으시고요. 같이 푼 거 그냥 미리미리 빨리빨리 채점 해놓으세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순환소수를 표현하는 걸로 봐볼게. 여기로 갑시다. 54쪽으로 바로 갈게요. 54번.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쉬워요, 오늘 거는. 너무 쉽죠? 순환소수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소수점 아래부터 순환마디를 찾아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5가 순환마디이기 때문에 0.5 하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순환만 소수로 나타내주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것은 순환마디가 뭐예요? 1부터지. 11도 아니야. 그냥 1이야. 그죠? 그러면 3.01 순환소수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3번은요. 일단 2부터 시작이니 8부터 시작이니 순환마디. 8부터지. 2부터 아니면 8부터다. 그러면 8, 2부터 생각해야 돼. 2.82 순환마디 이렇게 나타내줘야 돼. 순환소수로. 근데 여기 문제 보시면 갑자기 냅다 2에 점을 찍어놨어요. 보이니? 이렇게 되면 표현이 옳지 않은 거죠? 벌써 찾았어요. 3번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4번 마저 갈게요. 4번은 순환마디가 3, 4, 5입니다. 그래서 이제 3하고 5에 양 끝에 점을 찍어 나타내주고, 5번이요. 얘들아 5번 잘 생각해야 돼. 어디서부터 순환마디 시작일까? 5부터 시작이야. 5, 3, 5, 3, 5, 3 이렇게. 그죠? 그래서 2, 5, 3하고 5와 3에 점을 찍어서 순환소수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순환마디 이루는 숫자에 관련된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59번 한번 해보겠어요. 59번입니다. 너네 7회까지 청소 발표 다 했니? 지난 시간에? 네. 포인트 못 받았죠? 네. 포인트 받아야 되는 사람 뭐 있어요? 저 발표했습니다. 또? 저도요. 승화도 했어? 몇 문제 했어요? 다 한 문제야? 네. 셋 다 한 문제? 답 맞힌 거는 선생님이 확인해 볼게요. 그거는 발표는 일단 포인트 있고.
오늘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했잖아.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제 위클리 테스트가 있어요. 1분. 학생이 화난 걸까? 사무스가 화난 걸까? 얘들아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이 분수를 먼저 소수로 나타내서 순환 마디를 찾아야 돼요. 그럼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 아까 뭐라 했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라고 했어. 7분의 2는 2 나누기 7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3분의 49는 49 나누기 33을 해주시면 이제 순환 마디가 생기는데 7분의 2는 순환 마디가 좀 길게 나옵니다. 너네가 나눗셈을 막 길게 계속 해봐야 돼. 이 너희가 공부를 하면 이게 암산으로 될 거예요. 예를 들어 33분의 49 같은 거는 곧바로 암산이 되고 7분의 2 같은 거는 그냥 선생님이 외웠거든? 그래서 그냥 바로 할 수 있긴 한데 너희도 이제 오늘 외우게 시켜줄게.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승원아 혹시 7분의 2 소수로 바꿔봤어? 네. 뭐 나와요? 0.285714. 네, 맞습니다. 순환마디 6개죠? 이렇게. 제나 혹시 33분의 49 바꿔봤니? 네. 얼마 나와요? 1점. 1.48. 1.48? 네. 나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예요. 그 4랑 8 두 개. 점점. 4, 8 둘 다? 네. 아 그쵸 그렇네요. 이렇게. 이렇게 본인이 잘 나왔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쉽다.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의 합이야. 즉 7분의 2는 순환마디 6개니까 숫자 개수 6개 x 6 33분의 49는 순환마디 개수 2개니까 y는 2 그래서 6 플러스 2 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7분의 외우게 시킨다고 했지. 그래서 이거 개념 노트에 우리 참고사항으로 좀 적어놓을까? 7분의에 대한 분수만 이제 무조건 바로 순환소수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좀 연습시켜 줄게요. 그래서 여기 지워도 될까요? 혹시 순환소수 부분? 다 썼을까요? 참고인데 7분의라는 분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왜냐면 순환마디가 6개라 재밌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참고로 7분의 얼마를 순환소수로 바로 바꾸기. 분모가 7인 어떤 분수야. 이게 진분수일 수도 있지만 가분수일 수도 있어요. 7분의 13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7분의 얼마를 순환소수로 바로 바꾸기. 이거 알려줬을 때 애들이 막 그래서 이 숫자를 막 비밀번호로도 하고 그랬거든. 왜냐면 핸드폰 번호 막 6자리로 요즘 비밀번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 외우려고 막 그렇게도 했었는데 이 숫자 배열만 좀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이 6개의 숫자 배열 있죠. 1, 4, 2, 8, 5, 7 얘만 외워. 1, 4, 2, 8, 5, 7이라는 순환 이 배열만, 이 수의 배열만 외우시면 7분의에 해당하는 어떤 분수든 다 바로 순환소수로 바꿀 수 있어요. 1, 4, 2, 8, 5, 7만 외우면요. 이 뭔 말인지 아직 모를 거야. 선생님이랑 같이 해봐야 돼. 아 이거 혹시 너네 2-1 선행할 때 배웠니? 아니에요? 할게요. 일단 7분의 1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7분의 1이 뭐냐면요. 선생님이 바로 할게. 0.1425857 순환소수 이거야. 7분의 1이 이거예요. 1425857. 그럼 이제 7분의 2는 어디서부터 만들면 되냐면 얘들아 1425857에서 저 6개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지금 1이지.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수는 뭐니? 여기서. 두 번째로 작은 수가 뭐예요? 2지. 2부터 이렇게 읽어주고 얘네가 뒤로 밀리는 거야. 그럼 읽어볼게. 2, 8, 5, 7 이거 앞에 두 개 밀려서 1, 4가 되지. 이게 7분의 2를 순환소수로 바꾼 겁니다. 아까 저 59번 문제에도 7분의 2 있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7분의 3도 해보자. 7분의 3이야. 이제 저 숫자 배열 중에 세 번째로 작은 수 찾아볼래? 4지. 4부터 순환마디가 시작하게끔 하면 돼. 그러면 0.4부터 읽어보실래요? 4, 2, 8, 5, 7 뒤로 밀려서 1. 그래서 0.428571 이게 바로 7분의 3을 순환소수로 바꾼 거예요. 그럼 너네 7분의 4, 5, 6 남았잖아. 얘네 한번 여기다 써보세요. 7분의 4는 뭐고 7분의 5는 뭐고 7분의 6은 뭘까? 서준 혹시 7분의 4 썼니? 7분의 4는 뭐예요? 0. 571428. 맞습니다. 준우야 7분의 5 썼니? 네. 뭐예요? 71428. 맞습니다. 승원 혹시 7분의 6 썼니? 아직 못 썼어요. 아니 못 썼어요. 7분의 6이 얘들아 진분수 중에서 제일 크지 않아 분자가? 그러므로 큰 숫자부터 쭉 시작하면 돼. 그러면 승원이 읽어봐. 큰 숫자부터 쭉 읽어봐. 여기서 제일 큰 숫자부터 읽어봐. 10, 8, 7, 5, 4. 잠깐만 87이 왜? 87, 5야 왜? 이렇게 읽어야 돼 순서대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 배열은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그대로 가야 돼. 8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읽고 앞에 세 개가 뒤로 밀리는 거야. 8, 8, 5, 5, 7, 7, 1, 1, 4, 4. 2죠. 아, 이게 7분의 6을 순환소수로 나타낸 거. 일단 그러면 가분수가 나온다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예시만 드릴게요. 7분의 13이라고 쳐보자. 가분수로 나타내면 이거 1과 7분의 6이잖아. 그럼 앞에 1점으로 하고 7분의 6 찾아봐. 요거지. 85714이죠. 그러면 1.85714이 순환소수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7분의 13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7분의 22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일단 이 자연수 부분이 몇이 와야 될까? 7분의 22니까 3개 들어갈 수 있죠. 3점이고 얘가 3과 7분의 몇이에요? 1이잖아. 그럼 앞에 3 쓰고 7분의 1만 갖다가 뒤에 쓰면 돼. 그럼 앞으로 분모가 7인 거는 전부 다 바로바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하나만 외워주면 이 다음 것들은 우리가 젤을 써놓은 다음에 만들어가면 돼. 그래서 1, 4, 2, 8, 5, 7만 외우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분모가 13인 것도 이제 이 6개의 숫자 배열이 있는데 얘는 좀 이렇게 숫자 배열이 2개에다가 복잡해가지고 그거는 굳이 이렇게 알려주진 않아요. 저 7분의만 잘 기억해놔도 생각보다 7분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아주 편리하게 바로바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나 13쪽에 요거 한 문제 하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 10분 줄게요. 지금 중간 휴식. 61번입니다. 61번에 소수점 아래에 50번째 자리 숫자를 구하래. 일단 잘 모르겠으면 노가다를 하겠지?
근데 노가다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61번이요? 이 문제는 이제 두 개씩 끊어져서 예쁜 것 같아. 쉬운 것 같아. 두 개씩 끊어져서 편리한 편이에요. 지금 보면 소수점 아래 50번째 자리 숫자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0.1136 순환소수면 0.11 앞에 그대로 고정이고 36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린 뭘 생각하면 되냐면 11 앞에 두 자리 빼버리고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50번째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11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찾으면은 48번째 숫자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앞에 두 자리를 제외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 세 번째 자리, 소수 셋째 자리인 3부터 시작하면은 48개가 있겠지. 원래 전체가 50개가 나열돼 있었다면. 그치? 그럼 48번째 아이를 찾으려면 너무 쉽지 않아? 36, 36이 반복돼. 홀짝이 홀수일 때가 3이고 짝수일 때가 6인 거잖아. 그럼 48번째면은 짝수 번째의 노일 숫자를 찾는 거니까 결국에 뭐가 돼요? 그냥 6이 되겠지. 이건 심플한 문제인데 업그레이드 한번 할게요. 어려운 거 있나 찾아볼게. 저게 조금만 더 어려웠으면 좋겠다. 아직은 너네가 어렵게 안 나올 거야. 어려운 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봐볼게요. 22쪽에 115번? 고작 요 정도 같아? 쪽에 115번이요. 22쪽이야. 나 손을 몇 번이야? 115번. (99번째) 자리 숫자를 찾으라고 했는데 앞에 순한마디가 아닌 것이 있으면 걔를 제외하고 몇 번째를 찾아야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걸 쓰고 있을 필요 없지? 일단 1.2하고 순한마디가 3, 4, 5니까 2는 그대로 있고 3, 4, 5, 3, 4, 5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99번째 아이를 찾아야 하는데 앞에 순한마디가 아닌 것이 있으니까 얘를 제외하고 보자. 얘를 제외하고 숫자가 몇 개가 되냐면 99개가 아니라 98개가 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3, 4, 5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소수 둘째 자리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98번째 숫자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 무시하고 보세요. 계속 3, 4, 5가 반복될 거야. 이 반복되는 거에서 98번째 자리의 아이를 찾으면 돼. 그러면 이 3, 4, 5가 몇 번 반복되는지 먼저 98을 이 순한마디 개수인 3으로 나눠줄게요. 그럼 이게 몇 묶음이 나오고 몇 개가 남는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98 나누기 3을 해보겠습니다. 준아 얼마니 나누면? 나누면 32 나머지는요? 0.25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32 묶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3, 4, 5가 32묶음이 이렇게 나오고 몇 개가 남아 그러면? 뒤에 2개의 숫자가 남아. 그럼 3부터 시작해서 남을 거니까 3하고 4하고 이렇게 2개가 남겠지. 그럼 이 마지막 자리 요 놈이 바로 이거 이 제외하고 해선 98번째고 이 포함하고 해선 99번째 자리 숫자가. 그래서 앞에 순한마디가 아닌 것을 제외하면 그것만큼 빼준 그 자리 번째에 누가 있는지를 찾아주면 돼. 그래서 이제 누가 99번째에 있겠니? 결국에는 4가 99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점 잘 해주시고 맞췄으면 바로바로 같이 푼 거는 채점 해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 줄 거야. 지금부터 10분 줄 테니까요. 쉬는 시간 좀 갖고 준우 머리 왜 그래? 저요? 어. 산발인데?